한국에서만 계실 건가요? 지금부터 저희 올해 개발된 탄소중립 보드게임 충남 탄소중립 보드게임 넷째로 그 타임 폴 액션에 대한 보드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 작년에는 보드게임을 개발했는데 작년에는 그 지속가능 개발 발전 목표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드게임을 만드는 개발 방식이 그 보드 게임의 그 총 그 룰이라든가 방식은 유사한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보드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PPT는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이제 각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보드게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목표는 단순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겠죠. 탄소중립 개념을 이해를 하고 놀이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알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탄소중립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목표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숨을 쉬면서 탄소는 나오고 탄소는 계속 순환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출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첫 번째 목표 저감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늘리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순 발생량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을 해서 순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방향이라고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는 배출량이 많고 흡수량이 이렇게 적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미래의 탄소중립이라면 배출량을 저감하고 흡수량을 증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폰트가 약간 깨지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사실 그 전략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여기서 뽑은 거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했고요. 저기 이제 보드 게임을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에 짝을 맞추는 활동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타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낭비가 많은 현재의 건물들 뭐 많은 뭐 한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뭐 유리창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은 뭐 단열 효과가 굉장히 낮거나 이런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건물을 지을 때 단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게 아직 법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논리로 나무를 심으면 흡수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건강해야 흡수원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기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산림청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오해를 사기도 하는 문제들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태계 파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저감을 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자원 낭비와 자원 재순환에 대해서도 포함을 할 수가 있죠.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순환의 고리에 순환의 벨트 안에 올라가면은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것. 그다음에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제 전기 수소 차량 같은 이제 그 지금 많이 변환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 네, 여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육식 위주에서 채식을 증가하는 방향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소재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크게 다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요하게 있는 것이 바로 녹지 확대라든가 나무 심기처럼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게임 구성물을 보면 자 이렇게 상자가 구성이 돼 있고요. 상자의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제 메인 보드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드와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카드와
여기는 이벤트 카드 같은 카드 퀴즈와 이벤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게임 설명서 안에 뭐 여기에 그 활동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추가로 활동을 하시거나 여기에도 이제 PPT에도 활동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인쇄를 하시거나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주요한 부품인 요 타일이 세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세 세트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보드판이 있는데 이 보드 게임의 가장 주요한 활동은 본인의 개인 보드판을 확보를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 보드판이 5명이 할 수 있는 거라서 5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조 보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의 진행에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서 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 그다음에 요 타일들을 보면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탄소 흡수원 타일, 그다음에 에너지 탄소 저감 미션 타일, 그다음에 탄소 저감 실패 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뒷면이고요. 공동이죠. 요 타일들의 역할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게임은 일반적인 보드 게임과 유사합니다. 이게 메인 보드판이 있는데 메인 보드판 요 중앙에 요 타일들을 올려 놓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면이 보이게 올려놓고요. 각자 개인 보드판 하나씩 받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말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5명이 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조금 더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 반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5명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5명까지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근데 이제 3명에서 4명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2명 하면은 타일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서 금방 이제 게임이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3명에서 4명 사이를 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 각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요 타일을 하나씩 뽑아서 여기 거래존에다가 거래존이 아니고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 거래존에다가 이렇게 다 하나씩 올려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요한 타일은 요 탄소 저감 실패 타일입니다. 요거는 게임 종료 조건이에요. 저게 나오면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여기다가 올려놔요. 근데 처음에 여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여기에다 올려놓습니다. 거래존에. 나중에 거래존에서 자기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드게임에서 보드게임 진행하는 과정은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요. 종료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료 조건을 따지면 첫 번째는 개인 보드판 완성형이라고 해서 지금 각자 요 개인 보드판을 받아요. 요 개인 보드판을 받으면 다 빈칸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에 7개의 주요 목표가 있었어요. 저감 미션이. 그거를 번호 순서대로 모두 다 채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세 가지고는 또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7개의 미션을 모두 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 흡수원을 하나, 둘, 셋, 4개를 모두 완성을 했을 때 탄소 중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미션을 준 거예요. 그렇죠? 저감하고 흡수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요거를 모두 채워서 완성한 사람이 있으면 1등입니다. 그럼 게임이 그 자리에서 끝나요. 탄소 저감 넷제로를 실천을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가 게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탄소 저감 실패형으로 많이 끝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3명 정도를 하면 탄소 저 타일을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금방 채워요.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4명, 5명이 하면은 이거 다 채우기가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저감 실패형으로 끝나는데 실패형은 바로 이거예요. 탄소 저감 실패 타일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뽑았는데 나오면 자기가 가져오지 않고 요 보조 보드판에 탄소 게임 종료 타일 칸에다가 놔요. 4개가 모이면 바로 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스토리로 같이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게임 진행은 이제 일반적인 보드 게임 순서와 동일한데요. 뭐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하고 그 칸의 지시를 따르는데 칸의 지시는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카드가 있는데 이벤트 카드는 요 보조 보드판 여기에 올려놓고요. 뽑았을 때 퀴즈가 나오면 본인이 그 퀴즈를 풀 수는 없잖아요. 퀴즈가 나오면 어떡하냐면
맞출 것 같은 사람한테 내요. 그래서 둘 다 맞으면 하나씩 가져가고 틀리면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몰릴 수 있잖아요. 앞서서 누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한테 못 해요. 뭐 이런 류의 룰은 있습니다. 근데 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던가 내가 가진 거 하나를 내야 된다던가 뭐 이벤트 카드는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주사위 칸이 있는데요. 더하기 주사위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6 나왔다고 6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 2, 3이 나오면 하나, 4, 5, 6이 나오면 2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빼기 주사위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타일의 보조보드판 있죠. 요 보조보드판에 거래존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1, 2, 3, 4, 5, 6으로 나눕니다. 1대1 교환은 자신의 타일 한 개를 다른 사람 타일 한 개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에게 여러 개 있는 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계속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저거에 걸렸는데 난 여기 짝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걸 타일을 교환을 해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저는 룰을 아이들이랑 조금 바꿔보는 편이에요. 얘기를 했을 때 억지로 요걸 할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딜을 해봐가지고 거래가 성립이 안 되면 안 할래.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거래를 2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부 룰은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상존이 있습니다. 협상존에 걸리면 요 칸이에요. 여기다가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협상해서 바꿀 타일을 하나씩 올려놓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들이 또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내놓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근데 요 상황에서도 나는 짝이 맞았어. 근데 내야 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야 가져가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알았어.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되게 케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근데 거래존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점수 계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획득을 할수록 만약에 점수가 끝났는데 누군가 완성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게임 종료 타일이 4개가 나와서 끝났다. 그러면 점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점수 계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당 1점, 얘는 4개를 다 채우면은 보너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을 다 채우면은 뭐 보너스가 점수가 있고요. 뭐 종류별로 다 완성하는 5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돼서 짝을 하나씩을 다 맞췄을 때 하나 맞추면 하나당 1점, 짝을 맞추면 보너스 1점. 그래서 다 한 쌍이 3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그냥 많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많이 쌓아놓고 남한테 안 주려고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못 맞추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큰 점수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놀이 결과를 살펴보면 미션을 완료해서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 나 미션을 완료했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해서 미션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니? 그러니까 뭐 저는 운이 좋았어요. 뭘 많이 줬어요. 뭐 친구랑 교환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딱 받았어요.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퀴즈가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그러는데 애들이 조금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랑 퀴즈를 하려면 사실 1학년은 좀 어렵잖아요. 퀴즈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정답을 몰래 크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뭐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거니까. 같은 타일이 계속 나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예전에 어떤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어떤 아이가 연속으로 게임 종료 타일 3개를 뽑았어요. 이제 잘 안 섞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다. 미션 타일이 너무 많다. 탄소 저감 실패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완성된 타일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췄는데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 나 이거 가져가지 마 하고 올려놨는데 누가 아싸리 하고 가져가 버려요. 뭐 이런 상황들, 교환이 잘 안 됨. 근데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탄소 중립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과 이제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뤄냈어요.
오 잘했어.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는 뭐였니? 운이 좋았어요. 뭐 어떻게 했는데 뭐가 잘 됐어요. 뭐 잘 뽑혔어요. 친구들이 교환을 잘해줬어요. 그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네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서로 돕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사실 요 안에서 너 혼자 1등을 했지만 네가 1등을 한 덕분에 네가 이루는 덕분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졌어. 라든가 뭐 여기에 미션 타일 같은 거를 보면은 이벤트 타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탄소 저감 실패 타일을 빼올 수 있는 타일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끝날 뻔했는데 저 친구가 그걸 적재적으로 잘 활용해 줬어요. 이런다든가 그 다양한 이유들을 일상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반영해서 이해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활동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OX 퀴즈 같은 거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이거는 이제 국가정의 차원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보드판 뒷면을 보면은 탄소 중립 관련돼서 워드 클라우드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메인 보드판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아이들이 탄소 중립하면은 그냥 좀 어려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포함해 놓은 거라서 요 안에서 내가 어떤 단어들,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단어라든가 들어본 단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는 활동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탄소 중립 관련돼서 보드 게임은 뭐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뭐 하나 두 개를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변환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놓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과 미션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실 때는 아마도 이걸 토대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큰 개괄적인 개념 정도를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보드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고 재밌어는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챙기실 게 많고 그다음에 이걸로 단순히 얘들아 끝났지 잘했어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끝나고 나서 리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모든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감 실패 타일이 4개 나와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지금 지구의 기온이 1.1도 올라갔다고 하고 1.5도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모둠은 또 성공을 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확실성과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다면은 어느 모둠이 이뤄낸 것처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하면서 게임을 잘 마무리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보드 게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하이라이트가 돼요. 좀 웃기긴 한데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 게임 종료 타일을 끝나든 아니면 누군가가 해가지고 끝나든 끝났어요. 근데 여기 게 거래존에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가위바위보로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요. 그때 끝나고 나서 그러면 뒤집히기도 해요. 그리고 탄소 저감 실패가 됐던 아이가 탄소 저감이 그거 짝이 다 안 맞았던 아이가 완성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활동을 좀 재밌고 왁짝지껄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좀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게임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뭐 앞에 시간이랑 다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게임 종료의 규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게임이 끝까지 가면은 대략 30분 안에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주로 이제 4명, 3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했을 때 30분 안에 다 끝나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는 한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의 손을 잡은 아이가 이렇게 뽑았는데도 종료 타일을 뽑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뿐만 활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 보드 게임만 했을 때는 25분 정도 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에 시간 설명, 뒤에 시간 리뷰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사실은 좀 넉넉하게 2차시 정도는 잡고 하시는 게 탄소 중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보드 게임 가고 보드 게임도 2번 정도는 하는 게 아이들이 마음을 이제 심적인 평안을 위해서 좋습니다. 한 번 했을 때는 사실 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할 때는 룰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배포가 되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거를 개수를 다 확인하시고 막 그러기도 사실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스페어로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를 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선생. 저희 초등학교 저희는 원래 대부분의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만드는데 초등 5, 6이면은 사실 전 연령이 다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드 게임을 부루마블을 초등 5, 6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인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 저학년으로 가면 사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방식은 굉장히 쉽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를 붙잡고 하니까 하는 거여서, 그래서 5, 6학년 정도, 4학년도 당연히 저희는 시연을 해봤을 때 4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연령은 정말 재밌게 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녹화 끝나고 하는 시간 걸로 딱 하고, 네, 오늘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서천에서 오신 만들자몽 대표 조경준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환경교육 프로그램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